여러분들 1억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보통 우리가 쉽게 1억, 2억, 10억, 100억 말로는 되게 쉬워요, 그렇죠? 근데 당장에 내 주머니에는 1억이 없죠. 1억 벌고 싶잖아요. 저도 뭐 분명히 벌어봤으니까. 근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쉬운 부분도 있어요. 네. 이거는 생각하기 나름이다라는 생각에 이거 되게 유명한, 되게 많이 보였을 거예요. 하루는 24시간이죠. 그러면은 분으로 나누면 1140분. 초하면 86,400초. 그렇죠. 1억을 86,400초로 나누면 약 1,570일 나옵니다. 그러면 약 39개월, 3년 2개월이라는 시간이 있는데요. 이거 보통 1억 버는 게 빠를까요? 세는 게 빠를까요?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문의거든요. 1억을 버는 게 빠를까요? 세는 게 빠를까요? 1초에 하나씩 센다라고 치면 3년 2개월이 걸립니다. 근데 뭐 1000단위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1초에 하나씩 못 세겠죠. 5년도 넘어갈 수도 있는데 뭐 밥 안 먹고 네, 뭐 잠도 안 자고 수정을 셀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년 2개월보다 훨씬 더 많이 5년 내지 10년 이렇게 숫자만 센다라고 치면 그렇게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1억을 버는 게 빠를까요? 세는 게 빠를까요? 답은 없습니다. 버는 게 빠른 분들도 있고 세는 게 빠른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조금 더 가까이 접근하기 위해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일단 먼저 자산관리와 재테크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게 보험연수원에서 제가 강의를 하다가 알게 된 건데, 자산관리라고 하면 자신이 가진 인생의 목표를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그래서 목표를 설정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미래의 재원을 잘 관리해 나간다고 하는 게 자산관리라고 합니다. 그럼 재테크는 기대수익률과 그에 따른 위험을 살펴보는, 그 위험이 가장 적으면 기대수익률이 가장 큰 투자 대안을. 어렵죠?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네. 근데 그냥 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산관리라고 하면 돈을 모으는 거, 재테크라고 하면 돈을 굴리는 거. 제가 자산관리를 처음에 하게 된 거는요, 2008년도 시험을 합격하고 나서 수습 3일의 교본에 잠깐 있다가 그러면서 이제 그 금융을 다루게 됐습니다. 근데 선진국, 미국이나 유럽은 복지도 되게 잘 돼 있어요. 근데 돈을 버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죠. 그래 놓고 소비를 해요. 근데 외국은 안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경제를 배우거든요. 우리 중고등학교 과목에 경제가 있나요? 없죠. 네. 그래서 미국은 창업도 하고, 그래서 뭐 소셜 네트워크나 뭐 페이스북이나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게 개방적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우리나라는 저러지 못한다라는 게 되게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선 자산관리는 돈을 모으는 것, 그리고 재테크는 돈을 굴리는 것, 돈이 돈을 벌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신문이에요. 그 라디오스타 추신수가 나왔는데 연봉이 1370억이래요. 1370억이 와 닿으시나요? 1370억이면요, 우리 동네 뭐 아파트 3억짜리 아파트가 400개예요. 한 동, 두 동, 세 동 다 추신수 거예요. 네, 이런 금액인데 실질적으로 와닿진 않죠. 근데 여기에서 2%는 자산관리사에게 지급을 한다고 하죠. 이분은 분명히 자산관리가 아닌 재테크를 받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이제 지급을 하면서 본인의 자산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어떻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넣어봤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산관리는요, 보통 보험회사 분들이 많이 하십니다. 저도 보험회사 분들한테 강의를 다소 했었지만, 그분들 대부분 고객을 모으려는 수단으로, 예전에는 그냥 보험만 아시는 분, 지인, 보험 없으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다들 어머니의 친구분, 뭐 본인의 친구분들 해서 하나씩 가입하셨죠. 근데 대부분 그럽니다. 그래서 팔기 위한 수단으로 재무설계, 자산관리라는 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보험 10만원 하나 가입을 시키면 본인들한테 수당이 100만원, 많게는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남의 돈으로 가입을 시키고 내 수당을 챙긴다. 나쁘게 말하면, 좋게 말하면 보험회사를 나쁘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수단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인들이 조금 더 많이 받으려면 그 사람의 수익보다는 아무래도 약간의 편중이 있겠죠. 그래서 하지만 이제 펀드를 1,000만 원짜리 가입을 시키면요 9,000원 정도로 수당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보험설계사들은 단기, 중기, 장기 재무설계 받아보신 분 있으세요? 한번 받아보시면 99%는 단기, 중기, 장기로 아마 나눠질 겁니다. 그래서 실천해주지 못하고 본인의 이득을 좀 찾으려고 하는 게 대부분이죠.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노후를 대비하시는 분은 그런 연령대는 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연금 있으신 분 혹시 계세요? 연금보험 같은 거 없으세요? 당장에 나는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나는 집을 사야 되는데, 나는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아니면 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이러는데 지금 버는 돈으로 내 60세 이후에 연금을 가입하시는 분들, 저는 사실은 제 고객들은 그런 분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에 내가 힘든데 60세 후에 당연히 뭐 그때 걱정이 되죠. 근데 지금의 150과 그때의 150이 같으리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분명히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젊잖아요. 20대, 30대, 40대까지 벌 수 있거든요. 그때 기회를 있어서 그 이후에 노후 대책을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재무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면에서 저는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니고요. 저랑 생각이 좀 틀리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약간 30명 정도의 전화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많으신 분들은 정말 많아요. 연예인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의사분도 계시고 주로 의사분들이 되게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지하철에서 처음 만난 분은 국민은행 그 가계부를 작성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직업병이라고 하잖아요. 가계부를 작성하시는 걸 보고 제가 명함을 드리고 왔어요. 근데 그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그 여자분이신데, 근데 콜센터 직원분이신데 급여가 150만 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나이는 20살, 그때 제가 2011년도에 만났을 때 20살이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고민이, 본인은 10년 뒤에 본인의 자그마한 커피숍을 차리고 싶다고 하는 게 본인의 목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거보다 가장 뚜렷한 목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정하에 커피숍을 얼마 드냐라고 여쭤봤더니 1억 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는 1억이 더 들 수도 있고 적게 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역산으로 계산을 하면 1년에 1,000만 원씩 모아야 10년이면 1억 모으잖아요. 그러면 150만 원 월급에 80만 원 이상을 모아야 10년 뒤면 커피숍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150 월급에 80만 원 쉽게 뭐 하시나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저랑 지금 3개월 정도 됐는데 3년 정도 됐는데 그분은 지금 한 4천에서 5천 정도 모으셨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뭐 잘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분이 정말 본인이 모으는 것들을 되게 열심히 하고 소비 습관을 잘 잡아서 지금 100만 원씩 저축하십니다. 네, 근데도 전혀 불평 안 해주고 되게 만족해 하세요.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건 딱 하나예요. 나는 10년 동안 1억 못 모아준다. 본인이 모아야 된다. 하지만 거기에 조금 도움을 줄 뿐이다. 1,000만 원 모을 수 있는 거 1,100, 2,000만 원 모을 수 있는 거 2,100, 이 정도 뿐이지 제가 다 모아줄 수는 없어요. 제가 일을 대신해 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자산관리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의 아시죠? 네. 결론을 딱 보면 저 농부가 얻은 거는 황금알 한 개하고 거위고기예요. 약 1억 원이죠. 네. 거위 알을 1,500g으로 계산을 했을 때 금 1g에 5만 원이에요. 그러면 거위가 낳는 알은 1년에 200개. 거위가 알을 낳는 기간 15년 계산을 하면요 2,225억 원. 이게 우리한테는 아직 와닿지는 않은데 이게 재테크라고 봅니다. 네, 계산을 한번 넘어갔고요. 수도꼭지와 양동이에 대해서 이제 좀 하는데, 수도꼭지 우리가 모으잖아요. 그래서 소비를 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짠소리 이렇게 들을 정도로 되게 작은 소비를 하고, 어떤 사람은 되게 보이는 거, 화려한 거에 되게 치중을 하면서 소비를 합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모으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냥 흘려보내면 나중에 보면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못 모아요. 네. 근데 모으기 시작하면 양동이 결국은 모아야 되는 거죠. 모아야 이게 점점 불어난다는 거,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잠깐 넣었고요. 내기통장 많이 아시죠? 모르시나요? 제가 이거는 실질적으로 제가 그 아까 콜센터 분 자꾸 거론해서 죄송한데 콜센터 분께 실제로 한 거예요. 근데 금액만 좀 변경했어요. 그래서 얘기했는데 다른 데랑 보시면 조금 틀릴 거예요. 그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다른 그런 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 해봤거든요. 저도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보기 편하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일단 고정비, 핸드폰, 뭐 보험, 월세, 공과금 해서 80만 원 된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용돈, 네, 생활비 80만 원으로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축 20만 원을 고정비로 가정을 할 때, 맨 처음에 급여통장, 저희 급여통장을 만들면 수수료가 안 붙죠. 이체 수수료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급여통장을 많이 이용하죠. 그래서 월급이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되시나요? 카드값으로 나가시죠? 아니신가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저는. 근데 그게 아니시라면 정말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거조차도. 네. 근데 급여통장에서 200만 원을 받았을 때 고정비 플러스 저축, 그래서 자동이체로 100만 원이 빠져나갈 겁니다. 뭐 펀드를 드시든 적금을 드시든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게끔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그 나머지 100만 원으로 20만 원은 예비비 통장으로, 그리고 80만 원은 용돈 통장. 근데 여기서 저는 조금 나눴어요. 우리는 왜 월급이죠? 우리는 왜 용돈을 한 달에 한 번씩 받죠? 미국은 주급입니다. 호주도 주급이죠. 네. 애들 용돈도 주로 줘요. 네, 월세 내야 되니까 용돈을 주로 줘야 수밖에 없어요. 거기 있는 렌트도, 렌트하우스에 다 주로 냅니다. 월로 내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네, 그렇게 따졌을 때 그거를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근데 주로 내는 게, 월로 내면 월에 맞춰서 사시죠. 주로 내면 주에 맞춰서 삽니다. 내 용돈이 주에 20만 원이다 라고 가정하면 20만 원에 맞춰서 살게 돼요. 근데 돈이 실질적으로 내 통장에 있어도 80만 원이 내 통장에 있어요. 그러면은 열흘 지나면 없어지시죠? 보통은. 아니면 20일? 이렇게까지밖에 못 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내가 너무 많이 썼구나 라는 걸 이제 그때 생각을 하셔서 다시 이제 절약을 하시죠. 아니면은 되게 힘겹게 다 열흘을 지내시죠. 근데 일주일, 제가 실질적으로 해본 거는 저는 금요일날 이체를 합니다. 20만 원은. 그래서 저는 체크카드로만 써요.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일주일에 20만 원을 이체를 해서 금, 토, 일 수수료가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 씁니다. 그래서 다음 주 20일, 다음 주 금요일까지, 그런 다음에 또 이체를 합니다. 근데 20만 원을 다 썼으면 그 다음 주에도 20만 원을 이체를 하는 거고, 18만 원을 썼으면 그 다음에는 18만 원만 이체합니다. 네. 그리고 혹시 뭐 경조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구 돌잔치 아니면 친구 결혼, 이런 거는 여기서 충당을 하는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만든 거고요. 저건 순수 제 용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썼을 때 4주 동안 다 20만 원을 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안 썼을 수도 있잖아요. 일주일에 너무 바쁜 사람들도 돈을 소비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18만 원, 2주에는 18만 원 쓰고 그 다음에는 15만 원만 썼어요. 그런 다음에 4주째 20만 원 써서 총 80만 원 중에 7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게 예비비 또는 저축통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흐름을 잡고 돈을 모으는 게 마음 먹은 대로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갈 때 여기 쌓이는 재미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제가 하는 걸 한번 소개해 드려봤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체크카드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어디다 소비했는지 가장 빨리 알 수 있어요. 매달 보고서 한 번 뽑으면 바로거든요. 저 솔직히 가계부 같은 거는 좀 적성에 안 맞아서 못 씁니다. 제 와이프는 진짜 열심히 써요. 근데 저는 못 쓰겠어요. 그래서 그냥 다 카드로 긁어요. 근데 신용카드가 아니라 체크카드죠. 네, 그래서 체크카드로 긁어서 그달 정산을 합니다. 내가 옷을 많이 샀는지, 외신을 많이 했는지, 뭐 유흥을 많이 썼는지 이런 거에 대한 파악이 가장 빠르거든요. 그리고 비상시 예비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용돈 외에 뭐 경조사가 있을 때도, 한 달에 한 번 있을 때도 있지만 한 달에 한 번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럼 이게 체계적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세 달, 아까 20만 원 있잖아요. 세 달이면 60만 원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가정했을 때 세 달에 60만 원에 한 번씩 뭐 다른 투자를 하겠다. 그런 것들에 대한 소비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말씀드렸고, 그러면 충동적인 소비를 막을 수가 있어요. 월급 타면 옷 사시거나 신발 사시거나 머리 하시거나 하시죠. 화장품 사시거나, 네, 그런 충동적인 소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미리 계획이 짜져요. 다음 달에는 어떤 식으로 남아서, 이때는 이제 용돈 남는 걸로 산다라는 마음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주별로 금전 계획이 세워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신용카드의 좋은 점은 할부제도예요. 무이자 할부도 있고 뭐 이자를 내는 할부도 있겠지만 할부제도예요. 그 이상은 가맹점 혜택, 네, 좋죠. 저 기름 넣을 때 써요. 할인해주니까. 근데 이런 건 정말 좋아요. 가맹점에서 혜택 받을 수 있는 거. 하지만 선소비거든요. 신용카드는 선소비입니다. 먼저 제가 쓰고 이달 안 나오잖아요. 다음 달 나오잖아요. 다음 달 결제일에. 그러면 다음 달 월급으로 메꾸죠. 저 지난달 쓴 거를. 그럼 제가 만약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한 달은 빵꾸가 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용카드를 최소한 줄이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소비 습관은 본인이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자산거래를 통해서 충분히 대안이 나와지고 이게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좀 많이 활성화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보시면 미국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미국을 뭐 따라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외국 유럽이나 이렇게 모으는 그 경제관 개념들이 딱 있는 나라에서 보면은 되게 쉽게 볼 수 있어요. 네. 이거 하나 제가 제 핸드폰에 있는 거 캡처한 건데요. 신입사원 개미군은 언제나 열심히 일합니다. 배짱이는 엄마가 사준 집에서 놀기만 하죠. 근데 배짱이군이 2억 앞서갑니다. 과연 3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알뜰살뜰 개미군 어느새 3천만 원이나 모았어요. 열심히 모았죠. 배짱이 집값이 3억 정도 올랐대요. 격차는 4억 7천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현실 아닌가요? 오늘도 뉴스에 나왔어요. 비인빙 부익부가 커진다. 네, 앞으로 더 커질 거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산거래 재테크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재형저축은행이에요. 그 날짜를 보시면 2013년 1월 30일 날 기사입니다. 네, 신문으로 조금 저는 신문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신문에서 그럴 점이 많다라는 생각에 제가 주제에다가 신문으로 이제 좀 미래를 보는, 경제를 보는 거 이런 걸 좀 다뤘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보통 보면 이거에 대한 요약을 여기다 해놨죠. 2015년까지 가입하면 비과세예요. 7년 동안 저축을 하고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 그리고 최고금리 4.5%.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몇 조가 몰렸어요. 재형저축은행. 인기가 워낙 많았죠. 다 신문이나 뉴스나 광고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인기 많았어요. 근데 함정이 있어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 5천만 원 이상은 어디다 갈까요? 그게 안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라고 해도 안 해요. 네. 그래서 1월 9일 2014년, 예, 얼마 안 되죠. 저번 주 뉴스예요. 가입보다 해지가 더 많아. 어디서 보시죠? 보험이죠. 보험도 가입보다 해지가 더 되게 많잖아요.
재형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입보다 하기가 더 많대요. 결국은 1년 만에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실질적으로 재테크를 한다, 돈을 투자한다. 제가 5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이걸 투자하고 싶어요. 그럼 무슨 생각하세요? 아, 이게 1000만 원 되나? 그러지 않으신가요? 100만 원이 있는데? 아, 이거 200만 원 되나? 안 돼요. 아, 될 수도 있지만 되게 힘들어요. 퍼센트로 따지면 100%거든요. 우리나라의 100% 수익률이 확정된 게 뭐? 없잖아요. 아까 보셨지만 4.5%의 금리도 몇 조가 몰리는 나라예요. 몇 조가 몰리는 시장이고 4.5%도 굉장히 크다라고 여겨서 몰리는데 100% 어떻게 날까요? 힘들죠. 네. 그래서 조금 더 공부하고 조금 더 연구해서 그 퍼센트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자, 재테크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주식 투자하는 법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그리고 전부는 아니고요. 이게 맞다라는 그런 100% 맞다 이런 건 아니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김수현 씨죠? 요새 한창 인기 있는 별의 송그대예요. 저 진짜 재밌게 봐요. 저도 어저께도 봤어요. 네. 이거 하는 날은 절대 늦게 안 가요. 일찍 가요. 그래서 보고 있는데 대부분 어떻게 드라마를 보시나요? 내용을 많이 보시죠. 근데 저는 마지막에 있는 것까지 다 보는 편입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기획 SBS 제작 HB 엔터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에서 만들었습니다. 어저께 보니까 시청률이 23.1%더라고요. 어제 재밌었어요. 오늘도 하는데 그쵸? 이게 별의 송부대에 대한 신문 기사예요. 몇 달 서영이에 이어 별의 송부대 제작 대박. 지난해 영업이익의 20배. 어마어마하죠. 올해 실적도 호실적 기대. 네. 종합 엔터테인먼트 HB 인베스트먼트가 다보스로 구상을 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얘네가 HB 엔터테인먼트가요. 코스닥 상장사에 HB 테크놀로지라는 데가 있어요. 주식에 보면은 HB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최대 주주인 HB코, 네, HB 코퍼레이션 지분이 33.3% 갖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여기 이제 대표님이 문성준 사장님이고 아버님이 문흥열 회장님이셔서 굉장히 원래 큰 사업적으로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원래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갖고 있는 벤처캐피탈, 창업투자라고 해서 벤처캐피탈을 육성하는 이런 회사도 갖고 계세요. 거기다가 지금 현재 이 반도체 회사도 있고 그다음에 이 올해 LS텍이라는 회사를 상장을 아직 안 했지만 그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합병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2011년에 매출액이 47억, 영업이익이 1억이었는데요. 작년 2012년에요. 162억, 영업이익 22억, 20배가 늘어났대요. 2012년에 잘했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2013년 12월 18일 날 별의 송부대가 시작을 했어요. HB 테크놀로지 이게 제가 1월 10일 날 캡처를 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1,480원. 2011년에 3,000원이었어요. 2012년엔 2년에는 2,000원대? 지금 1,400원대예요. 근데 2012년 상반기 6월까지 매출액이 200억이었는데 2013년 6월까지의 매출액이 600억입니다. 제가 200억 팔다가 600억을 3배를 팔았어요. 근데 주가는 떨어졌네요. 신기하죠? 신기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보시면 이게 2013년 12월이죠. 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세미나 준비차 시작했던 게 1월 10일 종가가 이제 1,480원이었어요. 그쵸? 근데 저는 그 전날 1,430원에 매수를 하고 저희 직원한테도 이제 괜찮다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어저께 종가가 1,565원이네요. 9.44%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짜 맞추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차트를 안 보는 이유는 대부분 다 기술적 분석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미래를 어떻게 맞추죠? 주식은 그냥 수요와 공급이에요. 많이 살려고 하면 올라요.
그리고 많이 팔려고 하면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를 제가 과거에도 이런 게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뽑아왔어요. 국가에서 이승기 전 되게 좋아했어요. 맨 처음에 제작 발표회를 수지랑 이승기랑 하더라고요. 훨씬 전에. 그래서 하는데 너무 재밌겠다. 한참 그때 이제 수지가 이제 한참 다컷으로 부상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갖고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이렇게 됐었는 뭐 제가 열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거의 끝날 때 그 드라마가 끝날 때 기사고요. 국가에서 2013년 4월 8일부터 2013년 6월 25일까지 방송을 했습니다. 근데 시청률 19.5%죠.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그 과거에 방송했던 그 기간 동안의 차트를 뽑아왔어요. 어떠신가요?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이때 확 추졌죠.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때 방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계약 체결이라는 기사를 내보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때 찾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2013년 5월 정도에 기사가 삼원네트워크 MBC와 95 계약 체결 이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수익 상승하죠. 그래서 이때까지 마감하는데 이때 이렇게만 보셔도 최고가는 방송할 때예요. 아까도 지금 별의성 무대는 지금 하고 있으니까 네. 이게 이제 제 계좌였어요. 제가 뭐 오늘 찾았어요. 이제 스샷이나 이런 게 찍은 게 없고 제가 핸드폰을 어저께 바꿨거든요. 그래서 없어갖고 이제 과거 제가 오늘 했는데 과거에 이제 조회했어요. 1년 동안 제가 3월 15일 날 매수를 했어요. 920원에. 근데 5월 10날 3월 15일이면 제가 먼저 샀다고 말씀드렸죠. 방송하기 먼저예요. 저 제작 발표회 보고 샀거든요. 재밌겠다.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 주관이에요. 네. 그래서 샀는데 5월 10날 1150원이 됐네요. 그래서 매도했어요. 2달 만에 25%. 많은지 좀 모르겠어요. 주식 하시는 분들은 뭐 200%, 하루에 뭐 15%는 기본이다. 뭐 한 달에 200%, 300%, 뭐 400% 말이 쉽게 나오니까 저는 그거에 대한 그런 분들에 비하면 되게 작지만 네, 제가 하는 최대한의 제 경험과 지식과 제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이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소소히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25% 났습니다. 다른 가정이 김수현 씨가 이제 4번 대박을 쳤대요. 그 중에 하나죠. 해를 품은 날 42%예요. 이거는 펜 엔터테인먼트라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좀 뽑아봤는데요. 이때 제가 이렇게 칠한 데가 방송할 때예요. 1년을 놓고 봤을 때 가장 고가는 방송할 때 나와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좋아 보이면 남도 좋아 보여요. 내가 재밌으면 남도 재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 아닌가요? 이런 것들 다 아시잖아요. 네, 주변에서 다 쉽게 접할 수 있고 쉽게 볼 수 있고 저만 찾은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랐죠? 그러겠죠? 저만 찾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쉽게 찾아서 활용할 수 있는 거, 정보를 돈으로 만드는 게 그게 진짜 저희가 필요한 재테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게 지금 뭐가 있나요? 돈이 막 10억, 100억 이렇게 있나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재테크하고 공부하고 이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을 활용하는 법, 네,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뽑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주식에 대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종잣돈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기본 가정이에요. 단돈 100만 원이라도 있어야 주식을 투자하잖아요. 근데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그거에 대한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펀드는 뭔가 우리 펀드 다 하나씩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알게 모르게 본인이 펀드를 직접 가입하실 수도 있지만 변액이라는 말이 다 들어간 거는 다 펀드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변액보험, 변액연금, 뭐 변액종신, 뭐 변액유니버셜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펀드에 편입되어 있죠. 그럼 과연 펀드는 뭔가라는 걸 먼저 좀 알아야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잠깐 가져왔습니다.
우린 투자자죠. 우리 돈으로 투자하잖아요. 판매 어디에서 판매했나요? 은행, 우리은행 갔더니 펀드 가입해주더라. 아니면 증권사, 미래에셋 갔더니 펀드 어떤 거 들라고 추천해주더라. 보험, 변액보험 있죠. 변액보험에 펀드 들어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판매회사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펀드를 운영하는 건 여기가 아니에요. 변액보험 하나 예를 들면 변액보험 안에 성장형, 뭐 가치주형, 뭐 글로벌 채권형 뭐 이렇게 되게 많아요. 그 안에도 펀드가 뭐 한국 내비게이터 펀드, 뭐 동부 진주 찾기, 뭐 신용 마라톤, 뭐 한국 밸류, 뭐 이런 10년 뭐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그 펀드들은 어느 데나 가도 다 가입할 수 있는 펀드들이에요. 단지 판매사가 은행, 증권사, 보험이다 라는 것 뿐이죠. 그럼 이분들은 잘하실까요? 펀드를? 저는 제 투자의 원칙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에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제 투자의 원칙은 그렇습니다. 저부터 합니다. 제가 해서 좋으면, 저는 기독교인데 기독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나 뭐 불교나 여기 다 있으시지만 종교에 좀 심취하시고 빠지신 분들을 너 같이 다녀봐 이러잖아요. 같이 나가보자 이러잖아요. 이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제가 생각하는 투자나 이런 거는 이렇습니다. 제가 먼저 해보고 좋았다. 내가 먼저 이렇게 되니까 되더라. 너 이거 해봐. 본인도 안 하면서. 본인들이 하나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건 사실은.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이 이제 운용회사랑 수탁회사로 나눠져서 운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직접 투자나 간접 투자, 뭐 직접 투자 주식을 하시거나 간접 투자 펀드를 하시거나, 네, 이렇게 해서 기대하는 수익률이 18% 정도 돼요. 1년에 18% 정도 수익이 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유심히 잘 보시면 2007년에는 30%였어요. 2008년에는 26% 점점 줄죠. 여기도 점점 줄고 있죠. 왜 줄까요? 안 되는 거 아니까. 네. 지금 자본법상에서 저희가 명시할 수 있는 퍼센트는 8%까지입니다. 0%, 4%, 8%, 뭐 보면서 이런 식으로 나오죠. 네. 그 이상의 수익률을 제시하면 안 되고요. 확정 수익률, 그리고 원금 보장, 이런 걸 제시할 수가 없어요. 투자는. 유사수신행위로 뭐 법에 불법이 되기 때문에. 근데 기대 수익률은 굉장히 높아요, 다들. 아직까지도 높다는 거. 네,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인구 구조의 변화와 부동산, 우리나라 부동산이 제일 많죠. 어떻게 부동산, 그러니까 저는 부동산이 보통 우리나라 자산의 75%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그 데이터가 그렇게 나오고, 근데 이제 베이비부모, 저희 아버지 세대 집 하나 있으면 된다. 평생 이제 일하시고 뭐 저축하시고 모으셔서 집 하나 사죠. 왕관에서도 나오는데 보시나요? 네, 호박이 집을 하나 사죠. 대출 받아서. 그래서 계약서를 집에 요만큼 확대 복사해서 붙여놔요. 여기 7억 원이라고 써있더라고요. 7억짜리 집을 샀더라고요. 대출을 끼고. 그게 여태까지 우리나라의 현실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대출금을 갚다 보면 나이가 이제 많아지고 은퇴하고 노후는 이제 그렇게. 근데 그때 이제 즐기죠? 내 돈은 10억이라는 7억이라는 아파트가 있지만 내가 이걸 쓸 수 있나요? 그걸 쓸까요? 과연? 자식들한테 물려주기 위해 좀 더 계속 살아야 되니까 절대 안 빼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저희 서두에 말씀드렸던 연금이나 네, 이런 게 좀 부각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 앞으로 이제 2050년에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아진다고 하잖아요. 이때 딱 우리예요. 그쵸? 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이제 이때쯤이면 여기 이렇게 들어갈 것 같은데, 이때 생활비나 의료비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오히려 부동산, 지금 부동산이 떨어지는 이유, 수요가 없기 때문이죠. 무조건 우리나라에서 값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수요와 공급은 당연하잖아요. 쉽잖아요. 근데 많이 찾으면, 인기가 있으면 비싸고, 네, 없으면 떨어지고,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 아시죠? 전세가 월세보다 좋은가요? 대부분 다 제가 신혼부부들을 만나거나, 제가 제 소개 보면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전담했다고 했었잖아요. 제가
부동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혼부부들 오면 전세임대주택이라고 해서 그때 처음 시행한 거예요. 대출이 아니라 신혼부부들한테 7천만 원을 주택공사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계약자도 주택공사고 사는 사람만 신혼부부거든요. 그걸 했었는데 대부분 다 전세만 찾으세요. 대부분 한 90%, 99% 5천 이상 정도 했는데, 네, 전세가 과연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예를 들면 2억짜리 집이 있어요. 전세가 2억이에요. 지금 전세 난이죠. 값은 수요와 공급의 의미입니다. 전세가 없으면 전세값이 올라요. 그것도 월세가 올랐네요. 아파트들 유심히 잘 보세요. 2억짜리 아파트들을 보시면, 전세 2억짜리 아파트 보시면 2억짜리 아파트가 월세는 2천에 뭐 한 140? 이 정도 돼요. 보통 60에서 80% 전세값의 60에서 80% 가격에 매겨지거든요. 그러면 2천만 원은 보증금으로 내고 나머지 1억 8천으로 아까 10%만 내도 1년에 1,800이에요. 네, 140을 내고도 남죠. 네, 저는 방법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세는 임대차 보호법이 2,500까지밖에 안 되죠. 수도권이 2,000, 1,600 이렇게 바뀌지만, 네, 굉장히 불안한 요소도 많아요. 근데 전세가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임대차 보호법 2천만 원 보증금 하면 이거는 어떻게 뒤에 뭐 여러 가지 근저당이 설정이 돼 있어도 저는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더 안전하잖아요, 사실은. 네, 방법의 차이, 생각의 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만 다른 좀 생각을 하면 조금 더 벌 수 있는 기회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아까 전에 75%가 부동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머지 25%는 이제 금융 쪽에 있죠. 금융 쪽에 있는데 대부분이 보험, 증권, 은행, 예적금 비율, 이 25% 중에 반 정도가 적금이에요. 전 적금 안 합니다. 적금이 나빠서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적금을 안 하는 딱 하나의 이유는 쓸까봐. 제가 관리가 안 돼요. 적금을 부으면 1년 뒤에 나 적금 1,000만 원 만기돼 라는 생각을 먼저 갖게 되거든요. 그럼 뭐 살까? 여행 갈까? 일단 이래요. 소비가 먼저 따라옵니다. 그걸 제가 왜 모았죠? 종잣돈 만들고 재투자하고 재테크하려고 모아놨던 돈이에요. 근데 막상 1년 뒤 만기되고 이러면 뭐부터 쓰지? 부모님들은 안 그러시나요? 제가 적금에서 2천만 원 모았어요. 야, 동생 등록금 대줘. 누나 결혼한대. 이런 거 아닌가요? 그 돈이 내 돈인데, 네, 본인 돈이냐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퍼센트가 낮다라고 해서 적금을 들지 않고 이런 건 아니고요. 네, 모으실 수 있으시면 적금 굉장히 좋아요. 근데 저는 만기 되면 쓸까봐, 제 관리가 안 될까봐 적금을 좀 비선호할 뿐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 주식에 대한 부분을 잠깐 다뤄봤어요. 우리나라 전문 투자자, 일반 투자자, 전문 투자자, 일반 투자자인데, 우리나라는 해외 주식을 안 사요. 제가 회사를 만들고 저희 홈페이지에 만들면서 신문이나 금융, TV나 헤지 펀드나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현재 헤지 펀드가 없어요. 돈은 되게 많아요. 많은 기업들도 많고. 하지만 헤지 펀드 하나가 들어오면 우리나라 전체에 있는 증권이 흔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외국에 투자를 잘 안 해요. 외국은 우리나라에 투자하잖아요. 뭐 싱가포르 자금 들어왔다, 중국 자금 들어왔다,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간간히. 근데 우리나라는 외국에 투자 잘 안 해요. 외국에서 빼내오려고만 해요. 뭐 계약 공급하고 건설 계약 공급하면 그 돈만 계속 챙기려고 하고, 제조업,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일해서 돈 벌려고만 하고요. 외화는 투자를 하려고 생각을 안 해요. 보통 이게 90%가 넘어요. 95%, 98% 이래요. 해외로 가는 건 2%밖에 안 돼요. 근데 전체 이제 제가 전 세계 지도를 나타내는 금융 투자 비율인데, 미국으로 투자되는 거, 전 세계 돈을 하나로 모아놨을 때 미국의 40%가 들어가요. 기회의 땅이다라고 말하고 실리콘밸리가 있고 이런 이유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2%죠. 중국, 대만,
뭐 다 저희가 제 혼자만의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더 낫다. 네, 일본 하면은 이제 막 인상부터 찌푸리고, 네, 그리고 이제 뭐 필리핀이나 뭐 동남아 쪽 생각하면 우리가 더 낫다. 기본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투자 똑같아요. 금융이 드는 비용은 똑같아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여기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약간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기본적인 그 펀드를 가입하셨던 분들이 적극적인 투자자는 한 2.8개 정도 보유를 하고 계신데요.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은 1.5. 이거는 뭐 수치적인 얘기 지루하시죠? 근데 펀드 보유 기간은 보통 3년 이내가 50%가 다 깨져요. 제가 이걸 계속 다룬 이유 중에 딱 하나는 시작은 개인이 직접 할 수 있는 시작은 펀드가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네. 영화 펀드, 제가 말씀드렸던 건 아까 전에 주식 펀드, 영화 펀드 단계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할 수 있는,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없었고 배울 수 없었는데 좀 관심 있어야 하는 영화 펀드. 7번방의 선물 다 보셨죠? 1000만. 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그때 소년이 2위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하죠. 저도 여기에 투자했어요. 들어갔어요. 조합으로. 네. 뭐 이전에 이웃사람 마동석 씨 나온 그거, 그리고 거기가 다 이제 여기 캐피탈원이라는 이제 창투사예요. 영화 처음에 시작을 하면 이게 돈 있는 사람이 갑이라고 하잖아요. 돈 낸 사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영화 시작 전에 나옵니다. 그리고 작품 하셨던 분들은 영화 시작 후에 나오죠. 네, 처음에 나오면 감독, 각본 이렇게 나오다가 투자 배급부터 해가지고 이제 나와요. 미수 창투, 캐피탈원, 뭐 아시아 창투, 미시간 벤처 이렇게 해서 쭉 나와요. 우리는 그냥 넘기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 수익률이 485%. 이 영화도 굉장히 좀 다채롭습니다. 내가 이거에 뜰지 안 뜰지 모르겠지만 영화 시나리오가 먼저 들어오죠. 그래서 시나리오 투자부터 들어갑니다. 어떤 곳에서 이제 시나리오를 보고 이거 괜찮을 것 같아, 한번 만들어 봐 라고 해서 투자가 들어오고, 그 다음부터 이제 배우들 섭외하고 그다음에 찍죠. 그러고 영화가 맞춰서 광고까지도 투자가 따로따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익률을 배분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3대라고 해서 이치뉴 해갖고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쇼박스, 네, 그리고 CJ이네 3대가 메이저로 굉장히 큰 배급사고요. 그 다음에 뭐 롯데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CJ도 창투가 있고 엔터테인먼트가 있고 틀려요. 그렇게 나와서 영화 투자도 시작을 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 7번방의 선물, 건축학개론, 숨바꼭질 이런 걸로 굉장히 많이 수익이 났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직접 오셨어요. 김돌매 감독님 뒤에 오셨었는데 네, 잠깐 소개드리면 저랑 이제 영화를 같이 하실 것 같아서 소개를 먼저 드리는데 네, 많이 보셨죠? 네, 눈의 여왕, 아이리스 앞동자가 되게 유명했던 감독님이신데, 그래서 이번에 영화를 찍으셔서 같이 했는데, 이게 우리들하고는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도 할 수 있어요. 하나의 예로 클라우딩 펀드라는 게 있었어요. 마동석 씨가 나왔던 놀이개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클라우딩 펀드 26년이라고 이제 김재동 씨가 클라우딩 펀드로 했었죠. 근데 영화는 이렇습니다. 누구나 다 오픈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사실은. 하지만 오픈된 정보는 관심 있으신가요? 수익률에 관심이 더 많으신가요? 네, 오픈하면 그건 가치가 많이 떨어져요. 이런 걸로 해서 아까 이런 회사들은 1억 넣겠어요? 단위가 1, 2억이겠어요? 그럼 1000만원, 100만원이겠어요? 400%가? 20억 넣으면 100억이에요. 갭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벌고 있는데
우리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바라보고 있고 이런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같이 오픈하자라는 생각이 저는 가장 강하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저도 이거를 이제 제가 어떻게 알았냐라고 하지만 뭐 경험하고 발로 뛰고 네, 많이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대안들이 생기는 거더라고요. 이런 거를 저도 제 고객분들 약간 30명 이상은, 저 30명 이상은 좀 관리가 힘들다라고 해서 저는 이제 안 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만큼은 그분들이 다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익도 많이 보고 이러셨는데 당연히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손에도 본 게 있어요. 얼마 전에 모모의 여왕이라고 네, 천정명 씨 나왔던 김민정 천정명 씨 나왔던 거 뭐 그러시나요? 네, 찾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모르신다는 건 인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실률이 75%. 네.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고. 네. 근데 이런 것도 하나의 재테크 수단이다 라고 해서 좀 알리고 싶었어요. 우리는 주식만 있고 펀드만 있고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건 은행, 증권, 보험 외에는 없죠. 지금 현재로서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차례차례 만들어가면 일반 뭐 대중들도 재밌고 투자의 마음도 있고 그다음에 문도 열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에 저는 이거를 좀 많이 공개를 하고 오픈도 할 생각으로 네, 있습니다. 이게 구의 추월차선이라고 그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이거를 제가 좀 친하신 분이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보게 했는데 이게 앞에 게 일하는 날이래요. 네, 거기서 이제 날로 개념물을 잡진 않았는데 제가 잘못 적었어요. 이 인도예요, 인도. 네, 인도인데 인도에 있는 사람들은 7일 일해요. 주말까지 안 쉬고 계속 일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근데 지금 현재 되게 목매 있으세요. 네, 지금 당장도 되게 빠듯하고 그래서 로또나 복권으로 좀 많이 네, 유지를 하시고 이러죠. 네, 우린 서행차선 5일 일하고 이틀 쉬어요. 그죠? 우리는 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굉장히 절약하고 절약한 돈으로 투자를 하려고 해요. 다 그렇게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추월차선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시간이 아까워요. 이 시간 7일 논다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보통 제가 만났던 뭐 건물이 되게 많으신 분들이 직함이 이만큼이에요. 어디 고문, 어디 상임이사, 무슨 이사 뭐 이런 직함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활동도 하시더라고요. 무슨 재단 이사장부터 해갖고 엄청나요. 실제로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바쁘세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본인만의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돈을 벌 수 있는. 아까 영화 투자 주식 같은 거는 뭐 어디서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안 들어보셨을 수도 있지만 저만의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렇게 해보셔도 되고 안 해보셔도 되고 그게 벌 수 있다 없다 이건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벌어왔어요. 네. 주식으로는 그렇게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많이 지웠잖아요. 딴 것도 분명히 했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흔히들 주식 해보시면 나는 손절, 그러니까 내가 손해를 보고 팔아야 되는 퍼센트가 10%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한 번에 이게 1%, 2%, 3%, 4% 이렇게 떨어지나요? 주식이? 아니죠. 한 번에 15%가 떨어질 때도 있죠. 그럼 제가 손절가는 10%라고 생각을 했는데 15%가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나요? 오르겠지 라고 생각을 하세요. 마냥 냅두면서 언젠간 원금 회복하겠지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는 겁니다. 펀드 똑같아요. 내가 지금 당장 펀드를 가입했어요. 내 돈, 저한테 전 재산이 10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 다 넣었어요. 떨어졌어요. 90만 원으로. 막 화나잖아요. 오르겠지. 절대 못 빼요. 아까워서. 10만 원이 아까워서.
오르겠지 하다가 1년 가고 오르겠지 하다가 2년 갑니다. 그거부터 조금씩 바꾸시면 좀 더 보일 수 있는, 이게 원금 되면 결국 원금이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그 김진명 작가분이 계신데 거기 카지노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도박사, 예전에는 도박사들이라는 책인데 지금은 이제 개정판 소장본 해갖고 카지노로 변경됐더라고요. 근데 김진명 씨가 거기에, 저는 김진명 씨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삼성에 대한 얘기도 쓰려고 했는데 거기에 하나를 투자해서 하나를 따게 되면, 하나를 투자해서 하나를 따면요, 그 다음에 투자는 하나로 해요. 우리는 어떠신가요? 하나에서 하나 따면 두 개 베팅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주식을 예를 들면 1,0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막 잘 벌어요. 굉장히 잘 벌어요. 그래서 9,000만 원 갔어요. 근데 계속 까먹네요. 계속 투자했는데 그래서 결국엔 500만 원이 됐네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나는 8,500만 원 잃었어 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시나요? 본인 돈은 1,000만 원이에요. 주식에만 있던 거잖아요. 그럼 가정에서 로또 사시죠? 5,000원씩 사요. 계속 돼요. 5등이 계속 돼요. 한 10번 됐어요. 5만 원이잖아요. 근데 계속 복권으로 바꿔주죠? 5,000원? 그죠? 계속 10번 바꿨어요. 그래서 결국엔 꽝 됐어요. 아이고 아깝다. 그러니까 저는 5만 원 잃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똑같아요. 1,000만 원 잃은 거죠. 5,000원 잃은 거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난 8,500만 원 잃었어, 이런 분들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있는 투자, 대안투자, 정말 내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투자, 이런 게 조금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진명 씨는 두 개를 해서 하나를 벌어서 하나가 또 따요. 그러면 세 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를, 기회를 3번 더 만드는 거죠. 두 개도 벌 수 있어요. 그러면 한 번의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때에 따라서 들리겠지만, 하나를 만든다. 그래서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내가 10번에서 한 번 실패할 확률이 더 클까요? 10번 중에 한 번 실패할 확률이 클까요? 10번 다 성공할 확률이 클까요? 한 번이라도 실패할 확률이 더 커요. 그게 처음이면 에이 몰라 해놓고 다 잃고 땡이겠죠. 근데 2번 땄어요. 3번 땄어요. 8번 따서 제가 8개 됐어요. 올인했는데 이때 딱 잃었어요. 그럼 막 강에 막 가시고 이런 분들 계시죠? 네. 사람 결국은 똑같은데 생각의 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약간의 투자, 재테크 이런 거는 약간의 마인드를 약간 지금 생각하셨던 것보다 한번 바꾸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비에서 저축, 투자로 옮기시는, 이런 투자에 대한 재미도 되게 많아요. 제가 이렇게 여태까지 소개드렸던 주식이나 펀드나 영화 투자 이런 것뿐만 있는 게 아니라요. 조합들도 있고요. 투자의 대안은 굉장히 많습니다. 각자가 이제 속해 있는 그런 사회에 있어서 투자는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돈 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정보가 없고, 나한테까지 그 정보가 안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눈을 조금만 넓히셔서 찾으시면 굉장히 많다는 거. 본인이 알고 갈수록 많이 모여요. 내가 찾아가지 않으면 남이 저를 찾아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나한테 이거 관리해줬으면 좋겠다. 추신수 같은 분들은 당연히 가겠죠. 어마어마하니까. 근데 나한테 누가 오나요? 안 와요. 네.
나한테 나 10명이 있는 것보다 추진사 1명 훨씬 낫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매달리죠. 줄 서죠. 다른 사람들이. 네, 근데 내가 살 길은 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본인이 판단하고 결정해서 뭐 부모님의 도움, 부모님 저축만 하라고 하시잖아요. 제 처남이 20살이에요. 그 막둥이 처남이 20살인데 부사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갔는데 실수령액이 120만 원 나왔대요. 근데 보통은 이러시죠. 반 저금해, 반 군인공제회에 결국 30만 원 쓰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압박을 해도 저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젊을 때는 일단 소비도 해야 되는데 그걸 소비를 최대한 하면서 내가 내 벌이를 찾아야 된다. 내 재테크를 찾아야 된다. 내 투자를 찾아야 된다. 이런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많은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